안녕하세요. 오늘은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의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제가 미리 하나 샘플을 만들어 놨는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월별, 유형별, 질문의 건수와 그것의 응답률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 하나와 각각 유형별로 응답의 소요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 그리고 해당 내용을 선택을 하면 그거에 맞는 질문이 무엇이 있었는지를 확인하고 그 중에서 응답이 안 된 내용들은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이런 리스트가 포함된 대시보드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오늘 강의는 아마 이 대시보드를 처음에 그래프 그리는 것부터 끝까지 다 만들기에는 시간이 좀 부족할 것 같고요. 오늘은 이렇게 각각의 요소들을 하나씩 만드는 작업을 해볼 거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오늘 만든 이 내용들을 하나로 합치는 그런 대시보드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오늘도 저는 이 강의 내용과 동일한 이름의 프로젝트 대시보드 홈페이지 고객의 소리 현황이라는 프로젝트에 들어와 있고요. 화면 UI가 지난번하고 조금 달라졌을 텐데요. 저희가 서버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조금 UI가 바뀌었고요. 그래도 돌아오시는 방법은 동일하게 탐색부터 태블로 샘플, 태블로 끝까지가 껌이지 이렇게 순서대로 들어오시면 저하고 동일한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 원본인 고객의 소리 데이터라는 것을 먼저 클릭을 하고 새 통합 문서를 눌러서 편집할 수 있도록 이동을 하겠습니다. 오늘 사용할 데이터 내용을 보시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질문이 하나 등록이 되면 그 질문의 내용과 그 질문에 해당하는 유형이 무엇인지, 그리고 질문이 등록된 시간은 언제인지가 먼저 데이터로 만들어지고요. 또 질문에 응답이 등록이 되면 응답의 내용과 응답이 달린 시간이 질문 내용과 같이 또 데이터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 데이터를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우리가 제일 먼저 만들 거는 각각 유형별로 몇 건이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하는 요 막대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유형별로 질문 건수를 세야 되는데요. 생각해보면 질문이 하나가 등록이 되면 이 데이터에 데이터가 하나가 늘어나는 구조죠, 지금. 그래서 레코드 수는 지난번 데이터 수하고 동일한 의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레코드 수라고 되어 있는 거를 같이 클릭을 해서 이렇게 같이 클릭을 해서 막대 그래프를 그리면 질문 개수에 해당하는 막대 그래프가 그려질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표현 방식의 막대 그래프를 눌러서 먼저 막대 그래프 하나를 그려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질문이 등록된 월별로 또 끊어서 보기 위해서 등록 시간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을 해서 유형 앞에다가 끌어놓겠습니다. 그러면 이 등록 시간을 어떤 기준으로 나눌 건지를 선택할 수 있게 팝업이 뜨는데요. 그 중에서 저는 월을 선택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월별로 유형별 질문 건수가 막대 그래프가 표현이 됐고요. 우리가 최신 것부터 보는 게 편리하잖아요. 그래서 이 월에 정렬로 들어가서 정렬 순서를 내림차순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유형별로 색깔을 좀 구분하면 더 보기 편할 테니까 유형을 색상 위에다가 끌어놓겠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일단 1차적인 막대 그래프는 그려졌는데요. 아까 봤던 대시보드에서 응답이 되면 회색이 되고 응답이 안 되었으면 색깔이 표현이 되어 있죠. 이거는 응답이 된 개수만큼을 다시 막대 그래프를 회색으로 그려서 동일한 막대 그래프 위에다가 덮어 놓으면 남은 것만 이렇게 색깔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 두었어요. 이거를 다시 한번 이 화면에서 그려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응답이 된 개수를 동일한 방법으로 막대 그래프를 그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응답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을 해서 끌어다가 열 옆에 있는 합계 레코드 수 옆에다가 뒀습니다.
그럼 이런 팝업이 생기는데요. 이거는 응답 내용이라는 필드를 어떤 기준으로 이 위에다 올려놓을래? 라고 질문을 하는 건데요. 저희는 개수를 셀 거잖아요. 그래서 카운트 응답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러면 비슷하게 생긴 그래프가 하나가 더 생긴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요 카운트 응답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막대 그래프의 설정을 바꿀 수 있는 요 카드 부분으로 이동을 해서요. 유형의 색상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회색으로 먼저 다 동일하게 만들고요. 색상을 눌러서 회색 중에서도 좀 연한 회색으로 색상을 바꿔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 두 개의 그래프가 겹쳐 보일 수 있도록 만들어야겠죠. 그래서 이 카운트 응답 내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클릭을 해서 이중축을 선택을 해줍니다. 이중축을 선택을 하면 처음에는 이렇게 분산형 차트를 만드는데요. 여기서 이 전체 마크 카드를 누른 다음에 이 자동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막대로 바꿔주면 다시 아까 보았던 것처럼 막대 그래프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이중축을 만들었을 때 이게 같은 측정 항목을 쓴다고 하면 헷갈리지 않도록 축을 동기화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응답 내용 카운트라고 되어 있는 것에 삼각형을 눌러서 축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이중축 동기화를 선택을 해줍니다. 네, 이렇게 하면 일단 그래프 모양은 만들어졌고요. 요 위아래에 있는 축의 범위는 나중에 대시보드에서 좀 보기 불편하기 때문에 표현을 지워주겠습니다. 이 머리글 표시라고 되어 있는 것을 해제를 해주면 위아래에 있는 축 범위 축 범위가 표현됐던 것이 지워지고요. 자,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졌으면 우리는 이제 여기에다가 질문 건수는 몇 건이었는지 응답률은 몇 %인지를 텍스트로 표현을 해주면 될 것 같은데요. 먼저 질문의 개수는 레코드 수하고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있는 합계 레코드 수라고 되어 있는 거를 클릭을 해서 레코드 수를 끌어다가 레이블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가장 긴 막대를 기준으로 각각의 레코드 수가 몇 개인지가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제는 응답률을 표현을 할 건데요. 응답률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응답 내용을 기준으로 우리가 계산된 필드를 먼저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앞에서 이 회색 그래프를 그렸을 때 응답 내용의 개수를 세면 그게 결국엔 응답 건수가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응답률이라는 거는 응답 건수를 전체 질문의 개수로 나눠서 그 비율을 나타내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응답 내용을 count라는 함수를 써서 응답 내용의 개수를 구하고요. 이것을 전체 질문의 개수로 나눠줄 거예요. 전체 질문의 개수는 레코드 수의 합과 동일하겠죠. 이렇게 해서 만들고 계산식 이름을 응답률이라고 넣겠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률을 텍스트로 표현을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다가 이렇게 회색 막대 끝에다가 표현을 해줄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주면 조금 문제가 생겨요. 제가 먼저 설명으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회색 막대가 짧을 때는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회색 막대가 100%에 가까워지면 이 질문의 숫자와 이 응답률의 100%라고 표현하는 숫자가 겹쳐서 굉장히 복잡해 보이는 걸 알 수 있어요. 잘 알아보기도 힘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응답률도 이 밑에 있는 퍼센트를 나타내는 막대에다가 표시하지 않고 이 질문의 개수에 해당하는 막대에다가 응답률도 레이블로 표시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그리고 이 응답률은 백분율로 표시를 바꾸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1차적으로는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거를 모든 데이터를 항상 다 이렇게 나열해서 볼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달만 보면 되기 때문에 질문이 등록된 시간을 기준으로 날짜를 확인할 수 있는 필터를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이 등록 시간의 필터를 눌러서 기준을 1이 아니라 월로 바꿀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어느 달부터 어느 달까지 볼 거야 이런 식으로 범위를 선택할 거기 때문에 이 아래에 있는 이 월을 선택을 할 겁니다.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시간을 연결된 하나의 긴 흐름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요렇게요. 요렇게 해서 이렇게 범위를 끌어다 놓으면 해당 월이 나오는 그런 그래프를 완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시트의 이름은 유형별 질문 등록 수 및 응답률이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질문 수하고 응답률을 표현하는 막대 그래프의 작성은 마무리를 해 보았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질문별 응답 소요일을 확인하는 그래프를 그려보겠습니다. 먼저 새 워크시트 탭을 눌러서 새 창을 만드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할 거는 우리가 그래프의 틀을 먼저 좀 그려볼게요. 질문의 유형을 가로로 좀 표현을 할 거기 때문에 유형을 선택해서 이 열 위에다가 올려놓고요. 그 다음에 이 세로로는 질문이 등록된 시간을 월로 표현할 거기 때문에 등록 시간을 마우스 오른쪽으로 클릭해서 행 위에다가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나온 팝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월을 선택해서 확인을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최신께 가장 위로 올라올 수 있도록 이 행에 있는 월에서 정렬을 눌러서 대림차순으로 선택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된 상태에서 좀 보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번에도 전체 보기로 바꾸고 좀 시작을 할게요. 이제 이 각각의 칸 안에다가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를 막대로 표현을 해보면 될 텐데요. 그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라는 것은 응답이 등록된 시간에서 질문이 등록된 시간의 차이를 구하면 얼마나 시간이 걸렸는지가 계산이 되겠죠? 그 계산식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등록 시간을 눌러서 만들기에 계산된 필드로 이동을 하고요. 이 앞에다가 date diff라는 함수를 써줍니다. date difference를 줄인 말이라고 하시면 어떤 두 날짜 사이의 차이를 구하는 거라고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앞에다가는 작은 따옴표를 하고 대이라고 써주고요. 그 다음에 등록 시간, 그리고 그 뒤에 응답 시간을 이렇게 순서대로 놓겠습니다. 여기를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등록 시간과 응답 시간의 차이를 구하는데 그 구한 차이를 날짜 단위로 구하겠다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이 day라는 거 대신에 month라는 영어를 쓰면은 월 차이를 계산을 해줄 거고 year라는 단어를 쓰면 연도의 차이를 계산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계산할 두 날짜는 시작 날짜, 끝 날짜 이 순서대로 적어주시면 돼요. 이것을 이름을 응답 소요일이라고 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어요. 등록 시간은 모든 질문에 대해서 다 있을 텐데 응답 시간은 어떤 질문은 답이 아직 안 달렸다면 응답 시간이 없겠죠. 그래서 여기다가는 함수를 하나 더 써줄 건데요. if null이라는 용어를 써주고요. 요 뒤에다가 today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이 if null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null, null이라는 거는 컴퓨터에서 어떤 값이 없다라는 거를 의미하는 용어예요. 그래서 이 응답 시간에 값이 없다면 이라는 함수인데요. 그러면 이 today라는 뒤에 있는 거를 값으로 가져와라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 today라는 거는 엑셀의 today와 완벽하게 동일한 함수입니다. 그래서 오늘 날짜를 항상 가져오는데요. 그래서 아직 응답 시간에 값이 없다면 항상 오늘을 기준으로 그 기간이 얼만큼 지났는지를 계산을 해주겠죠. 이렇게 하면 함수가 될 거고요. 근데 조금 오늘은 제가 데이터를 2010년도를 가져왔기 때문에 today를 계산을 하면 2019년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해줄 거라서 좀 오류가 날 것 같아서 여기다가는 제가 다른 함수를 쓰겠습니다. 이 make date라는 거는 숫자로 연도 월일을 넣어주면 그걸 날짜 데이터로 만들어주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2010년 10월 5일이라는 날짜를 만들어서 오늘이 2010년 10월 5일인 것처럼 해가지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적용, 확인을 눌러서 응답 소요일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이 만들어진 응답 소요일을 끌어다가 크기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지금 이렇게 보시는 정사각형의 크기로 소요일이 며칠이 됐는지를 표현을 해주는데요. 이러면 좀 보기 어려우니까 이 크기를 자동이 아니라 막대의 크기로 바꿔주면 막대 그래프로 며칠이 걸렸는지를 이렇게 표현을 해줄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시면 이 응답 소요일의 합계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합계가 아니라 평균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거는 이 응답 소요일을 다시 레이블 위에다가 한번 올려놓고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이 응답 소요일을 똑같이 끌어다가 텍스트로 표현하기 위해서 레이블로 다르면 숫자가 300일이 넘어가요. 300일 만에 그러면 대답을 했다는 뜻이냐? 그거는 아니고요. 이게 9월 달에 AFS 접수건으로 질문이 등록된 게 여러 개가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질문별로 뭐 10일이면 10일, 뭐 20일이면 20일 이런 식으로 응답에 걸린 시간이 있을 텐데 그거를 다 더해서 지금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도 안 되게 큰 값들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응답 소요일의 계산을 합계가 아니라 평균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도 평균으로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달에 이 항목으로 등록된 질문에 평균적으로 우리가 며칠 만에 답을 했는지가 계산이 되죠. 그리고 이 응답 소요일의 표시는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만 표현을 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그래프는 다 그려졌고요. 근데 우리가 하나 더 추가를 해볼 수 있다면 뭘 추가해 볼 수 있냐면 이 응답을 다는데 우리가 적어도 5일 안에는 고객이 질문을 했을 때 답을 다는 것을 목표로 하겠다라고 설정을 할 수 있잖아요. 내부 목표로. 그게 넘어간 14일 같은 거면 그걸 넘은 거고 4.7일 같은 경우는 그거를 안 넘고 지킨 게 되겠죠. 이 두 개의 것들을 구분해서 볼 수 있다면 조금 더 현황이 눈에 한 번에 들어올 거예요. 그거를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차원에서 매개변수 만들기를 클릭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매개변수 이름은 응답일 기준이라고 적어줄 거고요. 데이터 유형은 정수로 놓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응답일 기준을 가지고 하나의 수식을 더 만들 건데요. 만들기에 계산된 필드를 선택을 한 다음에 계산식 이름은 응답일 초과 응답 기준 초과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래서 만약에 응답 소요일에 걸린 시간이 응답일 기준보다 크다면 응답일 기준을 초과한 거겠죠.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차트에서 모든 것들을 평균으로 계산을 해서 보여주기 때문에 이 두 개의 값에도 평균이라고 해당하는 수식을 적어줘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적용으로 만들고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 기준 초과라고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는 색상 위에다가 올려놓겠습니다.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응답일 기준을 만든 것보다 초과된 것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매개변수 만든 것을 매개변수 컨트롤 표시라고 되어 있는 것을 눌러서 이쪽에 창으로 표시를 해보면 지금 숫자가 1이 들어가 있죠? 그 말은 1보다 응답 소요일이 큰 거는 모두 다 색깔로 이렇게 참이라고 표시를 해준 거고요. 이 숫자를 3으로 이렇게 입력을 해서 엔터를 쳐보면 3일보다 큰 것만 이렇게 바꿔줍니다. 우리가 처음에 이 응답일 기준 초과라는 거 자체를 만들 때 여기다가 그냥 숫자로 응답 소요일 자체가 그냥 숫자로 5라고 써서 만들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우리 내부 기준이 3일인지 5일인지 7일인지 바뀔 때마다 이 태블로에 다시 접속해서 이 수식을 바꿔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굉장히 번거롭기 때문에 이렇게 매개변수 컨트롤러를 표현을 해주면 화면을 보는 사람이 직접 숫자를 이렇게 바꿔서 입력해 가면서 어떤 데이터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매개변수라는 것으로 응답일 기준을 만들어 줬어요. 이렇게 하고 참과 거짓인 것을 조금 더 시각적으로 효과를 주기 위해서 색상 편집으로 들어간 다음에 거짓, 즉 말하자면은 우리가 응답일 기준을 만족하는 것들은 별 문제가 없는 거니까 일반적인 색깔을 표현을 해주고요. 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준으로 삼은 것보다 평균적으로 늦게 답변이 달리는 경우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좀 더 이때는 우리가 더 주의해야 돼 라는 의미로 빨간색으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때는 우리가 조금 더 주의를 했어야 되는 거였구나 라는 것들이 눈에 더 띄게 되는 거죠. 전반적으로 어떤 달에 문제가 있었는지 혹은 어떤 질의에 대해서 늦게 답변이 달리는지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각 유형별 응답 소요일을 확인할 수 있는 그래프까지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질문 리스트를 표현하는 것을 그려보겠습니다. 새 탭을 그릴 건데요. 그러기 전에 먼저 만들었던 시트의 이름을 바꾸고 시작할게요. 이 시트의 이름은 응답 소요일 이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새 워크시트를 또 클릭해서 만들어 줄 건데요. 이번에 만들 것은 그냥 단순한 질문 리스트이기 때문에 제일 먼저 질문 아이디 자체를 좀 표현을 해줄 거고요. 사실 이거는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질문 아이디라는 거는 컴퓨터에 질문이 등록이 될 때마다 그것을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고유한 값들 만들기 위해서 아이디를 부여한 것이고요. 이 질문 아이디에 질문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볼 거기 때문에 문의 내용을 끌어다가 텍스트에다가 표현을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전체 너비 맞추기로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렇게 쭉 다 내용이 표현이 되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체 내용이 다 들어갈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시보드에서 이 질문 리스트를 볼 때는 이 중에서 어떤 건 답이 달렸는데 어떤 건 답이 안 달린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빨리 답이 안 달린 거는 어떤 건지 확인해서 그 페이지로 넘어가서 답을 달 수 있게 도와주면 좋겠죠. 그래서 답이 달린 것과 답이 달리지 않은 것들을 구분할 수 있도록 색깔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응답 내용이 있으면 혹은 응답 시간에 값이 있으면 답이 달린 건데 그렇지 않으면 답이 달린 게 아닌 거겠죠. 그래서 응답 내용을 기준으로 계산된 필드를 만들 거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한번 써볼게요. if null이라는 함수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if null 이라고 해서 응답 내용이
응답 내용이면 널이면 0을 한번 표현을 해줘 라는 함수를 쓸 겁니다. 0은 제가 문자로 넣을게요. 이렇게요. 왜냐하면 응답 내용 자체가 문자이기 때문에 이거 대신에 들어간 값도 문자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수식을 하나 더 써줄 건데요. 만약에 이 값이 0이라면 응답 내용이 없다는 뜻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미응답이고, 그렇지 않다면 응답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수식을 하나 만들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계산의 이름은 응답 여부라고 적겠습니다. 그리고 이 응답 여부를 끌어다가 색상 위에다가 올려놓으면 응답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색상을 구분을 해주는데요. 역시 우리가 또 이번에 응답이 안 된 것만 빨리빨리 이렇게 확인을 하면 좋은 거잖아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색상 편집으로 가서 응답이 이미 된 거는 그냥 일반적인 회색으로, 응답이 아직 되지 않은 것들은 이렇게 빨간색으로, 혹은 빨간색이 보기 불편한 것 같다면 주황색 정도로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질문 리스트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렇게 질문과 응답 내용이 이렇게 마우스를 올릴 때마다 이렇게 팝업 탭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도구 설명으로 나오는데요. 만약에 응답이 된 건이라면 이런 질문에 어떤 응답이 달렸는지도 간단하게 볼 수 있으면 좋겠죠. 그래서 이 응답 내용을 끌어다가 도구 설명 위에다가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응답이 어떤 식으로 달렸는지도 간단하게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응답 내용이 없는 것들은 이렇게 응답이 안 달린 것들은 응답 내용이 없는 걸 볼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질문 리스트도 다 만들었고요. 이 탭의 이름은 질문이 리스트라고 적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이렇게 3개의 차트를 만들어 봤고요.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이 3개의 차트를 가지고 어떻게 대시보드를 만드는지를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